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오늘은 2015 개정 고등영어 1 능률 김성군 사과를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의 수호자 고등학생인 윤주는 갔습니다. 한국미술전시회에. 그녀는 작성했죠. 보고서를 그녀의 경험에 관하여 공유하기 위해서 그녀의 학급 친구들과 함께. 지난주에 저는 방문했습니다. 한 전시회에 미술품과 골동품, 선별된 미술관 소장품으로부터 선별된 예술품과 골동품의 한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전시회는 포함하고 있었죠. 정보를 어떤 남성에 대하여. 그 남성이 무엇이에요? 그곳에 전시된 모든 작품을 수집한 그 남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전형필이었지만 그는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필명인 간송으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1906년에 그리고 겪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한국의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24세의 나이에 그는 물려받았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신중하게 생각을 한 후에죠. 무엇을 그가 할 수 있을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일본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결정은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스승인 오세창으로부터. 근데 오세창은 독립운동가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한국 예술에 대해서. 오세창의 안내와 즉 지도와 그의 자신의 강한 신념으로 간송은 바쳤습니다. 대부분의 그의 재산을 획득하는데 오래된 서적과 그림과 다른 예술 작품들을 그는 간주했습니다. 또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을 나라의 자부심, 즉 나라의 긍지로 생각했고요. 믿었습니다. 이 아이템들이 나라의 정신, 즉 민족혼을 대표한다고. 12번 이 문장은 암기하십시오. 그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아이템들은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혹은 would have been taken, 실려가게 되었을 겁니다. 즉 반출되었을 겁니다. 해외로. 내가 들어가자마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 점의 수묵화를. 누구에 의해서 그려졌냐면 정선에 의해서 그려졌죠. 유명한 한국의 화가예요. 또한 겸재로서 알려지게 된 한국의 유명한 화가죠. 이 그림들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앨범 속인데 이걸 화첩이라고 했습니다. 불리우는 해학 전신첩이라고 불리우는 이 화첩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 그림들이죠. 이 그림들은 묘사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금강산과 금강산 주변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합니다. 방식이죠. 겸재가 산과 강과 계곡을 그렸던 그 방식은 만듭니다. 그것들을 즉 산과 강과 계곡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듭니다.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언제? 미술관 안내원이 말했을 때 대절 전체라고 그 앨범이 거의 타버릴 뻔했다고 불쏘시개로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앨범이 거의 타버릴 뻔했다. 불쏘시개로서 거의 타버릴 뻔했다라고 미술관 안내원이 말했을 때 저는 충격을 먹었죠. 다행히도 그것은 앞에서 화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앨범은 구출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훗날 구매되어졌습니다. 간송에 의해.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이 거의 될 뻔했죠. 제로 바뀌게 될 뻔했다라는 이 대절 전체를 알게 된 것은 만들었습니다. 저를 매우 슬프게 느끼도록. 그 다음에 이거는 thankful은 이제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용법, 부사절을 말하는 대신데요. 저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하나의 동사로 보세요. 감사하게 여기다 대절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저는 감사합니다. 대절 전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림들이 여전히 주변에 있다라는 것.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 미래의 세대가 또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이러한 그림들. 다시 한번요. 저는 감사합니다. 대절 전체를 이 그림들이 여전히 주변에 있다라는 것.
미래의 세대가 또한 이 그림들을 또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전히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다음 아이템이죠. 저에게 감명을 준 그 다음 아이템은 다시 한번요. 저를 감명시켰던 그 다음 아이템은 아주 멋진 도자기 화병이었습니다. 분리우는 자, 이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이라고 이렇게 아주 정리를 잘 해놨죠. 이걸 직역으로 좀 외워보세요. 100점 방지용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청자 매병 뭐뭐를 가진 상감 세공을 한 구름과 학의 디자인을 가진 됐죠? 청자 매병 외워보세요. 그것은 아주 기분 좋은 녹색의 색조입니다. 그 다음 with 목적어 ing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 구름과 학의 사랑스러운 패턴이 화병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기분 좋은 녹색의 색조입니다. 그것은 요걸 말하죠. 학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be stretching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들의 날개를 자유를 찾아서. 간송은 구매를 했습니다. 그 화병을 1935년에 일본의 미술상으로부터. 그 화병에 대해 그가 소비했던 돈을 가지고 간송은 살 수도 있었을 텐데요. 20채의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훗날 다른 일본 수집상이 제안을 했습니다. 2배의 가격을 간송이 지불했던 그 화병에 대해서 간송이 지불했던 그 2배의 가격을 제안을 했대요. 그러나 간송은 거절했습니다. 내어주기를 그 화병을.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절 전체를. 그 화병이 가장 웅장한 화병이었다라는 것. 그러한 종류의 화병들 중에서 가장 웅장한 화병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그것은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국보들 중 하나로서 그것을 직접 보는 것은 아주 정말로 숨이 막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한 가지 아이템을 미술관에서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 하나의 아이템인데 그게 무엇이냐? 즉 원본이에요.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본인 것이죠. 이 고대의 서적은 작성되었습니다. 쓰여졌습니다. 1446년에. 그리고 그것은 설명합니다. 사상과 원리를 이면에 있는 한글 창제의 이면에 있는 즉 한글이 뭐예요? 한국어의 문자 시스템인 한글의 창제 이면에 있는 사상과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발견되었습니다. 안동에서 1940년에. 그러나 그 당시에 한국은 여전히 점령당한 상태였죠. 일본에 의해. 일본 식민정부는 작정이었습니다. 제거하려고 없애버릴 작정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학교는 금지당했죠. 한국어로 수업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당했고요. 한국어를 연구했던 학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떤 순간이냐면 그가 들었던 순간이죠.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었다라는 이 대절 전체를 그가 들은 그 순간부터 간송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 해를 기다린 후에 그는 마침내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을. 그는 그것을 구매했습니다. 10배의 가격으로 그 소유자가 제시하고 있었던 10배의 가격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또는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그것을 그의 집에. 일본인이 마침내 패망하게 되었을 때 그는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머지의 한국과 함께니까 한국 국민들과 함께. 그 안내원은 말했습니다. 대절 전체를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 미술관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라고. 이 문장도 외우세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기원과 기본 원칙, 한글의 기원과 기본 원칙이 전해지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 그것은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보로. 그리고 포함되었습니다.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바라보면서 이 고대의 서적을 바라보면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송의 강력한 헌신을 한국의 역사를 보존하려고 하는 한국의 미술품에 둘러싸여 전시장의 한 중간에 서 있으면서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간송에 대해. 그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미술품을 그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그는 그것을 했습니다. 즉 미술품을 수집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화, 정체성 또는 독자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혹한 일제강점기 동안에 한국이 독립을 다시 획득한 후에 그는 멈췄습니다. 미술을 수집하는 것을.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 미술품이 안전하게 남아있을 거라는 것, 한국에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힘든 시기 동안에 단 한 명의 남성이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족 혼과 자긍심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문화의 가장 매우 중요한 일부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38년에 설립된 간송미술관은 한국의 최초의 사립미술관이었습니다. 간송이 그것을 건축했을 때 그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보화각이라고. 그는 사용했습니다. 그 건물을 장소로서 보관하는 장소죠. 모든 중요한 문화적 아이템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그 건물을 사용했대요. 어떤 아이템이냐면 그가 수집해온 여러 해 동안. 간송은 운명했습니다. 1962년에. 그리고 보화각은 다시 이름을 얻었대요. 즉 개명되었습니다. 간송 미술관으로 1966년에. 그것은 즉 간송미술관은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5,000점의 아이템을 뭐뭐를 포함하여 12점의 한국 국보들을 포함하여.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내신은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긴다고 했죠?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이 내용이 머릿속에 연상이 될 정도로 보시면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하기 혹은 구독하기 혹은 댓글로 감사의 뜻을 전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